저는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입대 전에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그 일의 시작은 분리수거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정일에 분리수거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모았다가 한꺼번에 버리는 방식이죠. 어느 날 같은 동에 사는 아줌마와 마주쳤습니다. 40대 중반의 돌싱인 아줌마였습니다. 제법 괜찮은 회사에 근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성격도 좋고 얼굴도 예쁜 아줌마입니다. 회사를 다녀서 그런지 잘 꾸미고 다니는 편이었죠. 그래서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아줌마입니다. 저희 엄마랑도 친한 편이라 저도 아는 얼굴이었죠. 아줌마의 분리수거 박스가 너무 많아 보이더군요. 위태로워 보이길래 제가 분리수거를 도와드렸습니다. 아줌마는 엄청 좋아하시면서 고마워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아줌마와 많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저희 엄마에게도 칭찬을 많이 했더군요. 그 뒤로도 종종 마주치면 짐도 대신 들어주고 그랬습니다. 아줌마도 제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쿠폰도 보내주셨죠. 나중에는 저를 조카나 아들처럼 편하게 대하시더군요. 집에 남자의 손길이 필요하면 제게 도움을 청하셨죠. 전등을 갈거나 소파를 옮기는 등의 부탁을 하셨죠. 그럴 때마다 엄청 고마워하시면서 용돈도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가끔씩 아줌마네 집에서 저녁을 먹기도 하고 특별한 메뉴가 있을 때는 같이 반주도 한 잔씩 했습니다. 가끔씩은 밖에서 저녁을 얻어 먹기도 했습니다. 극장이나 레스토랑에 혼자 가야 할 때 저를 부르곤 했죠. 덕분에 저도 공짜로 영화도 보고 비싼 레스토랑도 가보았죠. 그때까지도 아줌마를 여자로 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줌마는 제게 그냥 밥 잘 사주는 아줌마였습니다. 돈 많은 아줌마라 신기한 체험도 많이 해보았죠. 엄마와도 친한 사이라 그냥 친한 이모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줌마가 또 도움을 청했습니다.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좀 봐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치킨 한 마리로 합의 보고 아줌마 집으로 갔습니다. 컴퓨터는 관리를 안 해서 먼지가 많아 보였습니다. 단순히 케이블들을 뽑았다가 다시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런 간단한 조치만으로 컴퓨터가 고쳐졌지요. 아줌마는 컴퓨터도 잘 고친다며 칭찬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 주문했던 치킨이 배달 왔습니다. 치킨을 차리고 아줌마가 캔맥주도 꺼내오시더군요. 우리는 치맥을 즐기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줌마는 집에 남자가 있으니 든든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능력도 있으니 남자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더군요. 하지만 혼자 살아보니 남자의 손이 절실하다시더군요. 그래도 저 덕분에 아쉬움을 많이 덜었다고 했습니다. 자꾸만 저를 부려먹어서 미안하다시더군요. 그러면서 남자친구라도 만들어야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럼 제가 남자친구라 생각하시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아줌마도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사실은 가끔씩 제가 남자친구 같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막 부끄러워하시며 얼굴이 붉어지셨죠. 그런데 그 순간 기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내가 아줌마의 남자친구라는 상상을 하게 되었죠. 짧은 순간 아줌마와 연인이 되는 상상을 했지요. 저는 혼자서 괜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받아치면 될 일이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이죠. 아줌마도 민망하신지 슬쩍 시선을 돌리시더군요. 저는 어색함을 풀고자 농담을 던졌습니다. 정말로 남자친구 하냐고 물었죠. 아줌마도 얼굴이 살짝 붉어진 채 피식 웃더군요. 그러면서 그러자고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제가 너무 나가버린 것이었죠. 약간 느끼한 목소리로 사귀어 보자고 했죠. 그러면서 아줌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 손을 잡는 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바깥에서 만날 때 팔짱도 끼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손잡는 건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죠. 그런데 분위기 때문인지 엄청 떨리더군요. 손이 닿자 어색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아줌마도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순간 눈빛이 통한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왠지 그 순간에는 아줌마가 이성으로 느껴졌죠. 그리고 우리는 정신없이 서로를 끌어당겼습니다. 별다른 예고 없이 서로 키스를 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지요. 돌이켜보면 아줌마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아줌마는 편한 이모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여자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서로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아줌마의 침실에서 사랑을 나누었죠. 그 순간에는 그 행위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줌마가 더 적극적이었죠. 우리는 지칠 대로 지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면서 정신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린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이모 같던 아줌마의 몸에도 흔적들이 보였죠. 그제야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줌마도 정신을 차린 듯 조심스럽게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아줌마가 먼저 자기가 실수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전화기를 보니 부재중 전화가 몇 통 왔었습니다. 시간이 이미 12시가 넘은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의 연락이었죠. 갑자기 아들이 사라졌으니 걱정을 할 수밖에요. 그래서 친구랑 잠깐 만나고 온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줌마는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기분이었죠. 선뜻 아줌마에게 연락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줌마랑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사실 엄청 어색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용기를 내서 큰 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줌마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서로 안부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다시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그날의 일은 언급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줌마를 대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나와 사랑을 나누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전과 달리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다시 아줌마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아무 말 못하게 아줌마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줌마를 보내고 나니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더군요. 어떻게든 아줌마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치하게도 치킨이 먹고 싶다고 말을 했죠. 다행히 아줌마가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치킨에는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줌마랑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었죠. 집에서 깨끗하게 샤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옷도 챙겨 입으며 신경을 쓰게 되었죠. 그냥 치킨을 먹을 뿐인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아줌마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줌마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아줌마가 너무 예쁘게 보였습니다. 치킨은 이미 주문을 해놓으셨더군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치킨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줌마가 먼저 어색하게 말을 꺼내시더군요.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괜히 서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줌마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줌마가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싫다고 하지는 않으셔서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먼저 아줌마를 안아버렸죠. 그날 너무 좋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줌마가 부끄러워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며 정성껏 그녀를 대했지요. 마치 정말로 내 여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정말 연인처럼 지냈습니다. 아줌마 집에서는 부부처럼 사랑을 나눴지요. 주말이면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창 호르몬이 폭발할 시기였습니다. 밤마다 아줌마를 잠 못 자게 만들기도 했지요. 그때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함께 있을 때 아줌마는 애교도 부리곤 했습니다. 저는 마치 아줌마의 남편처럼 굴었지요. 저는 아줌마의 이름을 부르며 반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줌마는 웃으면서 저를 서방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때는 뒷일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만족감을 즐겼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줌마도 그런 욕심은 안 부리신다고 하셨죠. 제게 여자친구 생기면 그만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알았다고 말은 했지만 실감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줌마랑 평생 이렇게 즐기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너무 막연하게 지금의 상황만을 즐겼던 것이었습니다. 아줌마는 피임기구는 철저히 챙겼습니다. 항상 아줌마의 집과 핸드백에 피임기구가 있었습니다. 처음 몇 번을 제외하면 대부분 피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군대를 가기 위해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 시기를 맞추기 위해 자원 입대를 선택했습니다. 입대 날짜가 3개월가량 남았었습니다. 휴학을 하니 기분이 많이 우울했습니다. 이제 곧 군대를 간다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지요. 군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줌마랑도 그런 불안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줌마가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가끔 아줌마가 면회를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남자친구 군대 보내는 것 같다며 수줍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런 아줌마의 말들이 많이 위로가 되더군요. 아줌마가 입대 전에 잠깐 여행을 가자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렇게 두려움을 떨치면 좋겠다 싶었죠. 부모님께는 친구들과 입대 전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아줌마의 차를 타고 동해로 향했습니다. 해변을 산책하기도 했고 조용히 바다를 보기도 했지요. 그리고 호텔에서는 육체적 욕구를 풀기 바빴습니다.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갔던 터라 아줌마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죠. 저는 그런 아줌마에게 더욱 흥분이 되었습니다. 아줌마는 밤새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피임기구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지요. 그 정도로 우리는 행위에 미쳐 있었습니다. 군대에 대한 불안감을 그렇게 지웠습니다. 아줌마의 존재가 너무 고맙게 느껴졌지요.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는 문득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임을 하지 않은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위험한 날은 아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줌마가 고맙기도 했고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아줌마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줌마는 피식 웃으며 제 기분을 물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 덕분에 좀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쑥스러워하는 그녀가 귀엽게 보였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에는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입대 전에 친구들과도 실컷 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아줌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영장이 나왔고 입대 날짜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줌마의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는 게 서운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줌마는 말수도 줄었고 사랑을 나눌 때도 평소보다 소극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저랑 헤어지게 되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피임기구 없이 그냥 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기꺼이 아줌마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눈치가 완전히 없지는 않았습니다. 사랑을 나눈 뒤 아줌마를 안아주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랍에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두 줄이 선명한 임신진단기였습니다. 그제야 아줌마가 임신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순간 멘붕이 왔습니다. 아줌마랑 함께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임신이나 결혼은 생각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저 아줌마와 연애를 즐길 뿐이었죠. 피임은 아줌마가 관리하는 일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임신이 현실이 되었죠.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놀란 제가 다시 아줌마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이죠. 그러자 아줌마가 한숨을 다시 내쉬었습니다. 아줌마는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제게 자기와 아기를 책임질 거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욕구만 풀었을 뿐이었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생각도 해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요. 아줌마는 농담이라며 자기가 어떻게 해보신다 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입대하기 일주일 전에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아줌마는 병원을 다녀왔다고 하시며 아무런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정말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줌마는 괜찮다고 너무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농담을 던졌습니다. 제 이름이 아닌 아기 아빠라고 저를 놀리셨습니다. 아줌마를 덮쳐놓고 군대로 도망가냐고 놀리시더군요. 아줌마의 장난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기와 아줌마에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죄책감과 후회였습니다. 아줌마는 면회는 언제 가면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군대 가면 욕구도 엄청 쌓일 테니 자기에게 풀라고 했습니다. 마치 여자친구가 된 것처럼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행위에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었죠. 이대로 관계를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책임감이 너무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와서 아줌마와의 관계도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줌마는 부담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길 때까지만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와 정식으로 교제를 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사귄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네 집은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임에도 늦게까지 알바를 하였고 학교 졸업과 동시에 알바하던 곳에서 정직원으로 일찍 취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기대와 달리 수능 성적이 너무 낮게 나왔고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게 되어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일찍 다녀와서 다시 수능을 볼 계획이었습니다. 재수하는 동안에 여자친구는 일하던 곳에서 지점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본인이 이루어가는 모습에 만족해하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는 꿈이 있는 여자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수도 실패하였고 유학을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결혼하고 같이 유학을 가자고 얘기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챙겨야 할 가족이 있고 일하는 곳에서 더 성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외아들인 저에게는 친형과 다름없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고민을 얘기했던 사촌형이 있습니다. 사촌형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하게 되었고 사촌형은 여자친구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며 저보고 이해해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맛있는 거 사준다며 여자친구와 놀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셋이서 몇 번의 만남과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몇 개월의 짧은 유학 준비 기간이 끝나고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나름 6년 넘게 사귄 장수 커플이다 보니 조금은 소홀해진 면도 있었는데 처음 막 사귄 것처럼 애틋하기도 하고 몇 시간을 통화해도 아쉬워하며 끊었던 전화.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고작 전화하는 게 전부인데도 다투게 되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고 몇 시간씩 하던 통화는 때론 귀찮고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촌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반갑게 받았는데 사촌형은 여자친구 얘기를 하면서 너 요즘 여자친구랑 연락이 잘 안 된다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냥 싸우는 것도 지치고 연락 주고 받는 것도 힘들다고 그렇게 대답하고 사촌형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사촌형에게 메신저가 왔습니다. 퉁명스럽게 끊었던 전화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읽었습니다. 사촌형이 외근 가는 길에 여자친구 일하는 매장 근처라서 커피 한 잔 사주러 갔는데 여자친구 얼굴이 어두워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 저랑 연락도 잘 안 되고 요즘 들어 자주 싸워서 속상하다고 그랬다더군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한 거라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여자친구도 너무 속상해 하길래 저녁 사주고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도 들어주었다고 형이 주제넘게 너네 문제에 관여한 거라면서 미안하다고 장문의 메신저가 와 있었습니다. 사촌형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사촌형에게 화난 것이 아니기에 변명 아닌 변명을 해서라도 퉁명스럽게 끊었던 전화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었습니다. 사촌형에게 답장을 했습니다. 형, 요즘 적응하느라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여자친구의 투정 받아주는 것도 예전 같지가 않다면서 형이 신경 써주는 거 너무 잘 아는데 아까 그렇게 전화 끊어서 미안하다고. 오고 가는 길에 시간 되면 여자친구한테 들려서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 대화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여자친구 옆에 있어주지 못하니까 사촌형이 밥이나 커피 한 잔 사주고 가면 좋을 것 같다고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한동안은 여자친구와 다시 큰 다툼 없이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오해도 풀렸다면서 자기도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전화 중에 사촌형이 와서 밥 사줬다, 커피 사주고 갔다, 선물 주고 갔다 등 얘기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얘기보다는 형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장거리 연애이고 안 본 지 1년이 넘어가다 보니 그저 저희 에피소드가 없어서 형 얘기가 많아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친형과 다름없는 사촌형이었기에 제 여자친구를 잘 챙겨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여자친구와 전화하는 횟수와 시간을 줄기 시작했고 자주 오던 메신저도 안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하면 회식이거나 약속이 있다며 나중에 전화하자고 끊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사촌형에게 연락하면 여자친구는 잘 지내고 있다고, 요즘 회사가 바빠서 못 가봤다고, 다음에 가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유학 온 지 1년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한국을 다녀오지도 않았고, 곧 명절이기도 해서 2주간 깜짝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여자친구에게 한국이라고 전화를 걸었더니 화들짝 놀래며 지금 근무 중이니 나중에 전화 준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교육연수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한국에 있는 동안은 얼굴 보기 힘들 것 같다고, 갑자기 와서 스케줄을 조정하지 못한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도 볼 수 있고 시간이야 내려면 낼 수 있는 건데 게다가 1년 6개월 만에 한국 와서 드디어 볼 수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못 본다고 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다음날 여자친구가 일하는 매장으로 갔지만 교육 갔다며 볼 수가 없었고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는 순간까지 전화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에 수많은 생각과 여자친구를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이해도 인정도 되지 않았고 화만 더 났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여자친구에게 장문의 글과 함께 헤어지자고 보냈습니다. 보내면서도 양심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하면서 붙잡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았어, 잘 살아. 라고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정리를 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법 잊혀져 갈 무렵 엄마한테 사촌형이 내일 결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촌형이 미리 얘기해주면 제가 시험기간인데도 무리하게 올 것 같다고 며칠 전에 알려주자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사촌형의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는데 청첩장을 보다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잘못 본 거라고. 신부 이름이 전 여자친구 이름이 있었고 사진첩에는 형과 행복하게 찍은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형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고 형은 봤구나. 미안하다. 그렇게 됐어. 라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끊었습니다. 형에게 메신저도 왔지만 읽지도 않고 삭제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여자친구를 형수님이라고 부르며 가족으로 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일로 누구도 못 믿겠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 오후에 지방 출장을 다녀온 나는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집에 들어섰다. 현관문이 열리자 반가운 얼굴이 나를 맞이했다. 아내는 물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미영도 함께 있었다. 두식 오빠 오랜만이네. 오빠는 얼굴 많이 좋아지셨네. 미영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그래. 미영이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우리 얼굴 안 본 지 한 달쯤 됐나? 오랜만이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내는 두 사람의 대화를 가로막으며 말했다. 여보, 둘이 지금 한가하게 인사나 나눌 때가 아니야. 그때 문득 느껴진 미영의 표정은 평소와 달라 보였다.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거실에 앉아 치맥을 즐기던 중 미영의 옷이 불편하다며 아내의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나왔다. 원래 미인인 그녀가 더욱 돋보이는 모습에 나는 잠시 넋을 잃었다. 여보, 미영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도 되지? 아내가 덧붙였다. 그럼 얼마든지 괜찮지. 나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답했다. 그렇게 시작된 미영의 동거는 2년간 지속되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 같던 이 상황이 점점 익숙해졌다. 미영은 집안일을 도와주며 아내와도 가까워졌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가끔은 세 사람의 대화 속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영은 우리 집의 일원이 되어갔다. 그녀의 존재는 단순한 친구에서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해갔고 아내는 그런 미영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모습이었다. 아내는 그 과정을 즐기는 듯 보였다. 어느 날 나는 미영과 아내가 함께 나누는 깊은 대화를 엿들었다. 그 모습은 한 가족처럼 따뜻하고 서로를 아끼는 우정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감정은 점차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사이가 깊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결국 나는 그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사랑과 우정,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세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과연 나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새로운 시작은 과연 행복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을 낳을 것인지 불확실한 미래가 내 앞에 놓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금 나는 35세. 3살 어린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벌써 8년 차에 접어들었다. 서울 근교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를 짓던 우리 집은 주변의 택지, 개발과 신도시 건설로 인해 땅값이 폭등했다. 아버지는 졸지에 졸부가 되었고 그때 받은 토지 보상금으로 땅과 건물을 사두었다. 지금 그 시세는 수십 배로 올랐다. 모든 재산은 아버지 소유이지만
나는 27살의 어린 나이에 장가를 가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아버지는 손주들을 너무 아껴주셨고 그 덕분에 나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한다며 서울에 아파트 한 채와 작은 사업체를 차려주셨다. 덕분에 우리는 비교적 부유하게 지내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안정적인 삶 속에서 나는 불안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결혼이 너무 이른 결정이었나 싶다. 아내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다. 다투는 일은 없지만 8년을 함께하다 보니 서로에게 질리게 된 듯하다. 예전의 설렘은 사라지고 서로에게 바라는 것도 없는 의미 없는 일상이 반복될 뿐이다. 아내는 이제 나에게 단순히 두 아이의 엄마이자 집안일을 하는 여성으로만 여겨진다. 과거의 사랑이나 애정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의리와 정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결혼 후 자기 관리를 게을리한 것은 아니다. 30대 초반인 아내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종종 그녀의 미모에 감탄하는 소리도 듣는다. 그러나 나는 결혼 5년 차부터 점점 그녀에게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아내 또한 나를 단순히 돈을 벌어다 주는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 정도로 여기는 듯하다.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싸움 한 번 없이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고요한 일상이 과연 행복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묻곤 한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하는 감정이 식어가고 있는 것일까? 그와 동시에 서로를 향한 감사와 애정의 감정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행복의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금 고민하게 되는 요즘이다. 그때 마침 아내의 친구 미영과 함께 살게 되었다. 나는 미영이 가엾게 느껴졌다. 그녀는 아내보다도 훨씬 미인이다. 20대의 아가씨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몸매에 나이보다 한참 더 젊어 보인다. 솔직히 말하자면 20대 중반이라고 속이고 대학 국학생과 소개팅에 나가도 인기를 끌 여자다. 특히 그녀의 눈 밑에 약간의 다크서클이 보일 때와 왕방울만한 눈을 보면 그녀의 미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끔 부부 동반으로 만나 식사를 하거나 나들이를 가면 저런 아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그녀의 남편을 부러워하곤 했다. 그런데 그런 미인을 두고 바람을 피운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미영은 무능력한 남편과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시부모님, 그리고 자식에게 의지하는 집안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게다가 얼마 전 남편의 외도로 인해 집을 나왔다. 아내와 가까운 사이인 그녀는 친정 상황이 좋지 않아 의지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며칠 동안 숙소에서 지내다가 아내와의 연락이 닿아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문제는 그녀와 함께 지내다 보니 내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 너무 이쁜 아가씨와 썸을 타던 그 긴장되는 순간처럼 미영과의 관계에서 가슴이 두근두근 해오기 시작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서 더 이상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미영과의 동거는 내 일상에 큰 자극이 되었다. 그렇게 가슴이 뛰고 설레는 기분은 오랜만이었다. 일상이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내 삶에 다시금 젊은 시절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미영의 존재는 낯이 잃어버린 시절로의 회귀처럼 느껴졌다. 여보, 미영이가 우리 집에 빈대처럼 빌부터 지내는 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일하러 다니고 싶어 해. 괜찮은 일자리 없을까? 아내의 말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나이가 어중간하고 경력이 부족해 알바 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터였다. 그렇다고 식당 같은 곳에서 험한 일을 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 집에서 영원히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럼 우리 회사에서 최저임금으로 계약직으로 일하는 건 어때? 격리 업무도 보고 비서 역할도 하면서 사무실, 청소 같은 허드렛 일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생판 모르는 사람 밑에서 힘든 일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 내 제안에 아내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녀도 만족스러워했고 그렇게 다음 날부터 미영은 내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미영의 새로운 시작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작은 설렘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첫 출근하는 미영이는 기분이 들떠 있었다. 옷차림에도 꽤 신경을 쓴 듯했다. 167cm의 큰 키에 검정색 원피스는 매우 타이트해서 그녀의 관능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나는 자연스럽게 여보, 미영이 진짜 이쁘다. 아가씨 같아. 라고 말하게 되었다. 성숙한 여자의 모습이 미영이를 두고 하는 말 같았다. 사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시키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영은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하며 회사에 들어섰고, 이후 우리는 회사에서, 집에서, 심지어 내 차로 출퇴근까지 하루 종일 붙어 지내게 되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많은 대화도 오갔다. 회사 일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 미영의 과거, 그리고 내 결혼 생활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다. 나는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권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미영은 오랜 친구답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다. 그녀는 주변 지인들이 결혼 3년 차, 5년 차에 겪는 일이라며 남들 다 겪는 일이니 너무 의미 두고 요란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어 라고 조언해 주었다. 누구나 사랑니 나면 뽑지 않느냐? 뽑을 때는 엄청 아프지만 그 후에는 평생 나머지 이빨로 살아가지 라고 덧붙이며 부부라면 권태기는 누구나 한두 번씩 겪는 일이니 크게 의미 두지 말고 슬기롭게 넘기라고 했다. 하지만 자기 남편처럼 바람 피우지 말고 당분간은 생활의 활력을 다른 곳에서 찾아봐 라는 조언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 말에 따라 아내의 동의를 얻어 퇴근 후 일주일에 3번씩 미영과 함께 1시간 30분씩 볼링을 배우러 다니기 시작했다. 스텝을 배우고 마음에 쏙 드는 스타일로 마이볼도 맞추면서 공에 회전이 걸리는 재미는 쏠쏠했다. 가끔 스트라이크도 들어가니 배우는 재미가 커졌다. 거기다 회원들과 강습이 끝난 후 시원한 치맥 한 잔을 나누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다. 볼링 회원들은 미영을 내 아내라고 생각했다. 아내 친구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여길까봐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강습받을지도 모르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내 친구가 돌싱이라고 형편이 좋지 않아 우리 집에 얹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다. 그냥 아내 친구라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고 나는 그걸로 충분했다. 결국에는 얼마 가지 못해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한 달에 한 번 가지는 볼링 모임 회식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마음에 이끌려 집으로 곧장 가지 않았다. 아내 얼굴을 보기에도 미안했고 한 집에 함께 사는 게 신경 쓰였다. 이러다간 더 큰 사달이 나겠다 싶어 아내에게 미영을 집에서 내보내는 게 어떨까고 말했더니 아내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오갈 데 없는 애를 함께 지낸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내보낼 생각이냐? 며 엄청 섭섭해했다. 미영은 점점 더 나에게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보조로 시작했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의존도가 높아졌다. 내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다 보니 그녀는 나에게서 점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내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커져갔다. 나는 그녀와의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지만 그녀의 안타까운 상황을 생각하면 쉽게 결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미영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서 회복되지 못했고 집에서의 불안정한 생활은 그녀에게 깊은 그늘을 들이웠다. 그녀가 나에게 기대는 모습은 그럴수록 더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그녀는 나에게 의지하며 작은 부탁을 했다. 사장님, 저 오늘 좀 힘든데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요? 라는 말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의 눈빛 속에 담긴 애처로움은 나를 더욱 끌어당겼고 나는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그녀의 감정에 휘둘리게 되었다.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지면서 나는 내 마음속의 불안함이 더욱 뚜렷해졌다. 그러나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내가 아내에게 저지르고 있는 배신이자 결국 그녀에게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일임을 알았다. 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그녀의 상황과 아픈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그럴 수도 없는데 라며 나 자신을 다독였지만
갈등은 더욱 커져갔다. 결국 미영의 의존이 깊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